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1차전 경기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1차전 둘째 날 일정에 한국 대표 공격수 손흥민, 한국 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첫 경기 선발 출전해서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요. 토트넘과 나폴리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한국 선수들이 모두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를 수 있는 유리한 승점 3점 얻었습니다. 둘째 날 경기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약스가 레인저스에 4대0으로 이기면서 A조에서 나폴리를 골득실 차로 제치고 1위에 올라갔고요. 나폴리가 리버풀의 4대1 승리 거두면서 아약스와 더불어서 승점 3점 얻으면서 A조 16강 진출 경쟁을 혼전으로 몰고 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은 D조에 속했죠. 마르세유와의 홈경기 2대0으로 이겼고요. 스포르팅 리스본이 프랑크푸르트와 원정 경기에서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우선 스포르팅 리스본이 1위, 토트넘이 골득실 차로 인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포르투의 경기는 마지막까지 정말 골이 터지는 정말 극장 승부가 펼쳐진 끝에 아틀레티코가 앙투안 그리즈만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2대1로 승리했고요. 클럽 브리헤는 레버쿠젠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독일 팀들이 지금 부진한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기대 이상의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활약한 바르셀로나는 빅토리아 풀젠 체코 클럽을 5대1로 크게 이겼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팀의 자존심을 지켰죠. 인텔 밀란과 원정 경기 2대0으로 승리하면서 죽음의 C조에서 또한 승점 3점을 얻었습니다. 둘째 날 일정에 가장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선수는 말씀드린 대로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치른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는데요. 자신의 챔피언스리그 통산 6번째 해트트릭입니다.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해트트릭을 기록한 선수는 메시 선수와 호날두 선수인데 각각 8번씩 해트트릭을 했거든요.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2번만 더 해트트릭을 기록한다면 이 기록을 따라잡을 수가 있고요. 현재 챔피언스리그 통산 최다골의 기록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호날두 선수입니다. 141골을 기록 중이고 메시 선수가 125골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이날 3골을 추가하면서 89득점에 도달했거든요. 벤제마 선수가 부상을 당한 가운데 86골에 멈춰있고 오래전에 은퇴했죠.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 라울이 71골을 기록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는 이날 헤드트릭을 통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바이에른 뮌헨에 이어 바르셀로나 소속으로도 헤드트릭을 기록하면서 서로 다른 3개의 팀에서 헤드트릭을 기록한 첫 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날 히샬리송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 한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그것도 멀티골로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등장한 것입니다. 토트넘이 마르세유에 2대0으로 이겼는데요. 후반 31분 히샬리송 선수가 헤더로 선제골을 넣었고 다시 5분 뒤에 한 골을 더 헤더로 기록하면서 토트넘이 정말 아슬아슬하던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마르세유가 전반전에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토트넘을 위협했는데요. 이런 마르세유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퇴장 선수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이 퇴장을 손흥민 선수가 유도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선수가 토트넘의 승리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의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 최우수 선수는 히샬리송이 선정됐는데요. 유럽 축구연맹의 테크니컬 옵저버는 2골을 넣은 것뿐만 아니라 좋은 기술도 보여줬고 수비적으로도 열심히 뛰었다. 수비 가담도 열심히 해줬다. 라고 평가하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히샬리송을 축하하면서 최우 우수선수상 트로피를 받은 히샬리송과 셀카를 찍고 또 직접 본인의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개하고 또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서 비록 아직까지 본인은 올 시즌 첫 골을 넣지 못했지만 토트넘 입단 데뷔골을 마침내 성공시킨 히샬리송을 축하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지난 주말 풀럼과의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골을 넣고 우통을 벗으면서 경고를 불사하고 세레머니를 했는데 이게 오프사이드로 인해서 경고만 남고 득점은 인정되지 못했었잖아요. 토트넘 입단 후 풀럼전에 이어 이번 마르세유전까지 2경기 연속 선발 출전하면서 본인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손케 듀오와 가장 잘 어울리는 공격수다. 3톱 자원으로서 선발로 나서야 하는 공격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히샬리송이 이날 주인공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선발 명단은 풀럼전에 좋은 활약을 펼쳤던 히샬리송과 랑글레가 그대로 선발 자리를 유지했고 왼쪽 윙백만 세세뇽에서 페리시치로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손케히 트리오가 전면에 나서면서 역동적인 공격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번 경기는 마르세유가 강력한 전방 압박을 펼치면서 토트넘이 쉽지 않은 경기를 펼치기는 했습니다. 토트넘은 사실 UEFA가 표기한 4-4-2가 아니라 3-4-3으로 플레이했는데요.
손흥민, 케인, 히샬리송이 3톱으로 배치되고 로얄과 페리시치가 좌우 윙백,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나서고 로메로가 오른쪽 센터백, 다이어가 중앙 센터백, 랑글레가 왼쪽 센터백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마르세유는 표기된 대로 3-4-2-1 포메이션이었는데요. 좌우 윙백인 누누 타바레스와 클라우스 선수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윙백인데 거의 윙어처럼 움직이면서 또 수비 가담도 전방 후방을 아우르면서 많이 해줬고요. 지고트와 에릭 바이, 은벤바가 3백으로 나섰는데 이 은벤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위치에 따라서 따라 움직이면서 빠르게 커버하는 그런 플레이를 보이다가 결국 퇴장을 당했거든요. 두 명의 미드필더로는 론지에 선수와 베레투가 배치가 됐고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가 인텔밀란 소속으로 치렀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뛸 수 없는 가운데 콜롬비아 공격수 수아레스가 최전방에 배치되고 아스날 출신인 그앵두지, 로마 출신인 제르송이 2선 공격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이 포진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5명의 선수가 맨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고 2명의 중앙 미드필드까지도 높은 위치에서 토트넘의 중앙 연결 빌드업을 공략하고 막아서다 보니까 토트넘이 경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대신 롱볼을 때려서 배후 공간을 노린다거나 또 강한 전방 압박을 토트넘도 시도하면서 기회를 모색했는데요. 전반 15분에 손흥민 선수가 정말 적극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은벤바 선수가 이제 파우로페스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한 것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압박을 했고 파우로페스가 미끄러지는 상황까지 야기했지만 파우로페스가 가까스로 공을 처리하면서 이 위기를 넘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슈팅을 때린 것은 마르세유였는데요. 전반 20분에 누누 타바레스가 시도한 중거리 슈팅은 골대 옆으로 빗나갔고요. 전반 26분에는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오버래핑해서 들어온 로얄 선수를 향해서 좋은 스루 패스를 보냈고 로얄 선수가 문전 우측까지 직접 투고 들어가서 과감하게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골대를 좀 크게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이 슈팅이 아예 나간 게 아니라 오히려 옆으로 빠져나가면서 페리시치가 크로스 패스로 다시 한번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크게 빗나가긴 했거든요.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좋은 감각적인 패스를 보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전반 40분에는 손케히 트리오의 조합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빠르게 공격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히샬리송 선수가 밑으로 내려와서 공을 받아줬고 수비수 3명 사이에 둘러싸인 가운데 전방으로 침투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공을 몰고 올라가다가 오른쪽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수비를 떨궈낸 케인에게 패스를 했는데 케인 선수의 슈팅이 조금은 허무하게 빗나가면서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과 위치 선정과 패스를 보여주면서 공격의 기회를 했는데요. 전반 추가 시간 마르세유의 귀행두지의 중거리 슈팅을 로리스가 가까스로 선방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전반전은 득점 없이 끝났어요. 마르세유가 원정팀임에도 불구하고 62%의 볼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조금은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쳤고 슈팅 숫자도 6대5 유효 슈팅 그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로리스의 선방 장면이 마르세유의 좋은 장면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마르세유가 효과적인 경기를 했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기세를 올렸는데요. 후반 시작 2분 만에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의 화끈한 질주가 나왔습니다. 라인을 높이고 전방 압박을 펼친 마르세유가 뒷공간에 허점을 노출했고 손흥민 선수를 빠른 속도로 은벤바가 또 따라오다가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맞이하려는 순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백태클로 저지를 했고 유망한 득점 기회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섰기 때문에 퇴장이 곧바로 나왔습니다. 이 퇴장으로 인해서 후반 4분에 마르세유는 윙어인 제르송을 빼고 센터백인 발레르디를 투입하면서 공격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요. 이로 인해서 경기는 토트넘의 일방적인 공세로 전개가 됐습니다. 후반 11분 호이비에르 선수의 전진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과감하게 시도하는 장면도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자신의 시즌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하다 보니까 허무하게 슈팅이 빗나가는 상황이 나왔는데요. 공격의 날카로움이 떨어지고 또 한 명이 퇴장당한 이후에는 마르세유가 라인을 내리고 경기하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공격 자원을 투입하면서 조금 더 문전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 변화를 꾀했습니다. 후반 16분 오른쪽 윙백 로얄을 빼고 윙어인 쿨루셉스키를 오른쪽 윙백 자리에 배치하면서 사실상 손케히 트리오의 쿨루셉스키까지 들어간 게다가 페리시치까지 함께 쓰는 5인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쿨루셉스키는 후반 19분 실제로 오른쪽 측면에서 시원한 단독 돌파를 통해서 본인이 투입된 효과를 보여줬지만 마지막 슈팅이 수비에 차단당하면서 결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마르세유는 계속해서 수비를 강화하는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후반 26분에는 오른쪽 윙백 클라우스를 빼고 센터백 역할을 할 수 있는 콜라시냐를 배치해서 이 선수를 측면에 배치해서 수비를 조금 중시하면서도 공격을 좀 전개하는 그런 형태로 플레이를 했고요. 스트라이커 수아레스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리트를 투입하면서 제로톱 전술을 가동하게 됐습니다. 토트넘은 이날 로메로 선수가 패스 미스도 좀 있었고 수비적으로도 실수가 나오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고요. 랑글레 선수 역시 지난 주말 경기를 치르고 나서 또 한 번 선발 출전을 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 힘든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콘테 감독이 후반 29분에 랑글레와 로메로 좌우 센터백을 빼고 데이비스와 탄강가를 투입하면서 체력을 보강했는데 체력은 좋지만 기술적으로나 노련미에서는 조금 아쉬운 선수들이었다 보니까
교체 직후에 비행조지의 스루패스에 이은 콜라 신양의 크로스패스가 문전을 위협했고 탄강가가 빠뜨리고 데이비스가 이제 대인 수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면서 혼란이 벌어졌지만 간신히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히려 마르세유가 전진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마르세유에게 자신감을 줬기 때문에 뒷공간이 열리는 상황이 됐고요. 후반 32분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됩니다. 페리치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시도한 오른발 크로스패스를 히샬리송이 껑충 뛰어올라서 강력한 헤더 슈팅을 정확하게 꽂아넣으면서 선제골을 넣었는데요. 4분 뒤에도 비슷한 위치에서 히샬리송이 한 골을 더 보탰습니다. 이번에는 호이베르 선수가 왼쪽에서 가운데로 접어 움직이면서 오른발로 올린 크로스패스를 히샬리송이 또 한 번 껑충 뛰어올라서 수비수들이 반응하지 못한 가운데 정확한 헤더 슈팅을 연결하며 2대0을 만들었고요. 2대0이 된 이후에는 콘테 감독이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 대비해서 주력 선수들을 쉬게 해줬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를 교체하고 비수마와 도어티를 투입해서 수비 숫자도 조금 늘려주고 체력을 보강했는데요. 결국 토트넘은 2대0으로 안정적으로 승리를 하며 경기를 마쳤습니다. 경기 종료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7차례의 공식 경기까지 아직 골을 넣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의 토트넘 데뷔골이자 챔피언스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히샬리송을 다가가서 축하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 후에 본인이 골을 못 넣었던 좀 아쉬움과 조급함이 경기 중에 보이긴 했으나 히샬리송에 축하하는 게시물을 올렸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또 히샬리송은 이날 관중석을 찾아온 본인의 가족과 지인들을 찾아가서 함께 어우러져서 포옹도 하고 눈물도 흘리면서 감격을 표했습니다. 히샬리송 선수가 어려서부터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고 싶다는 큰 꿈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내 토트넘으로 이적해서 그 꿈을 이뤘고 그 챔피언스리그 데뷔전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기 때문에 감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도 히샬리송이 가세해서 공격이 더욱더 강력해지고 역동적이 됐고 손케 듀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됐고 쿨루세스키가 갖고 있던 장점도 있지만 또 단조로운 패턴 플레이가 읽힐 수 있는 과정 속에 히샬리송이라는 하나의 옵션이 또 가세되면서 체력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굉장히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있어서 올 시즌 토트넘을 아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낸 히샬리송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쉴 틈 없이 다음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9월 10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9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맨체스터 시티와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는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 유이한 팀이거든요. 아스널이 맨유에 패배를 했고 또 브라이튼도 이미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맨시티와 토트넘 중에 어떤 팀이 계속해서 무패를 유지할지 궁금한데요. 물론 비긴다면 나란히 유지할 수 있겠지만 두 팀 모두 승리를 강하게 원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많은 골을 넣었던 상대인 만큼 올 시즌 첫 골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서 9월 14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에는 스포르팅 리스본과 챔피언스리그 2차전 원정 경기,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는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홈 경기를 치르고 A매치데이가 진행됩니다. 손흥민 선수는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대비한 평가전, 코스타리카전, 카메룬전을 위해 한국에 오게 되고요. 10월 달에는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로 다시금 토트넘의 빡빡한 일정이 시작됩니다. 한준TV에서 토트넘 호스퍼 손흥민 선수의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